되겠네요. 주사위 3개를 던져가지고 먼저 어떻게 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3개의 눈의 수 중에서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것의 차가 2가 되든지 또 4가 되든지 이런 경우하고 그 외, 이제 그 외라면 물론 0부터 5까지가 있을 텐데 그 외로 나눠가지고 요때는 이제 A 상자를 선택하게 되고 요때는 이제 B 상자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A 상자에는 검은 공, 흰 공이 검은 공이 1개 들어있고 흰 공이 4개 들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B 상자에는 검은 공이 3개 들어있고 흰 공이 2개 들어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P부터 생각을 하자면은 이렇게 했을 때 흰 공이었나요? 검은 공이었나요? P가 검은 공이 나올 확률,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상황이 이런 거니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가 되거나 4가 될 확률을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확률로 A를 선택하고 나머지 확률로 B를 선택하는 거니까 A를 선택할 확률, B를 선택할 확률 그부터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의 눈의 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2가 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4가 되는 경우하고 이것을 전체 216가지 중에서 6의 3승 216가지 중에서 몇 가지씩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 차가 2가 되는 경우가 어떤 건가요? 일단 가장 큰 거하고 가장 작은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게 3이고 가장 작은 게 1인 경우. 그 다음에 4하고 2인 경우.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5고 가장 작은 게 3인 경우. 그 다음에 6하고 4가 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1, 2, 3 아무거나 들어가면 됩니다. 1, 2, 3 아무거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이 들어갔다면 3, 1, 1이 될 것이고 2가 들어갔으면 3, 2,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이 들어갔으면 3, 3, 1이 되겠죠. 그럼 이게 216가지 중에서 몇 가지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216가지 중에서 3, 1, 1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겠어요? 이 순서가 바뀌는 건 216가지는 순서가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니까 113, 131, 311 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311.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은 1 2개하고 3 하나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와 똑같은 것이죠. 뭐 그런 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가지고 따질 거 없이 그냥 이 정도는 113, 131, 311 세 가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 1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6가지가 되죠. 6가지 순서가 막 바뀌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세 가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12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12가지. 몇 가지 중에서 216가지 6의 3승 216가지 정해서 12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뭐가? 눈의 수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게 3이고 가장 작은 게 1인 경우의 수. 이게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마찬가지죠. 나머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422, 432, 442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다 경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가지고 12가지, 12가지, 12가지 전체 몇 가지? 48가지. 그래서 전체 몇 가지 중에서 216가지 중에서 48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값 최소값 차가 2가 될 확률이 216분의 48인 것이죠. 요거 계산이 돼야 되겠고 정확하게. 요거 계산 안 되면 뭐 계속 이후로 줄줄이 틀리게 되죠.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 차가 4가 되는 경우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 4가 된다면은 가장 큰 게 5고 가장 작은 게 1인 경우하고 가장 큰 게 6이고 가장 작은 게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 2, 3, 4, 5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11 작은 것부터 해보면 511, 521, 531, 541, 551 이렇게 될 테니까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16가지 중에서 3가지,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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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지가 되는 거니까 24가지가 되는 것이고 6땡2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4가지일 테니까 여기서 또 48가지. 그래서 뭔가요? 눈의 수 3가지가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에서 차가 4가 되는 확률이 216분의 4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를 선택할 확률은 이 두 개를 더해야죠. 왜? 여기는 겹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덧셈 정리죠. 겹치는 게 제로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216분의 96.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9분의 4 맞나요? 9분의 4. 그래서 일단은 A를 선택할 확률이 9분의 4가 되겠고 A가 선택 확률이 9분의 4가 되겠고 B를 선택 확률이 9분의 5가 되겠다. 요것부터 이제 일단 정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니까 A를 선택하고 A를 선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얼마? 5분의 2죠. 그래서 일단 A를 선택하고 A를 선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
그 다음 B를 선택하고 B를 선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곱셈 정리 얘기 안 해도 된다고. 답안지 안 써도 된다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의식하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내가 덧셈 정리 구사하고 있구나. 의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요 계산해 보면은 얼마죠? 9, 5, 45에다가 4하고 15 다니까 45분의 19. 일단 이게 P의 값이 되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 식을 물론 답안지 여러분 이렇게만 쓰면 충분한 건데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여기 밑에 좀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A를 선택할 확률, A를 선택할 확률에다가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의 차가 2 또는 4가 될 확률이죠. A를 선택할 확률에다가 A를 선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이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 한 겁니다. 그 다음 B를 선택할 확률에다가 B를 선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 B를 선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도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사항에도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여튼 답안지 안 써도 되고 의식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Q를 구하기 위해서 Q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여러분 답안지를 얼른 보니까 조금 실수들이 약간 있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P는 제대로 구했는데 Q는 제대로 못 구했다는 얘기는 P를 제대로 구했다는 얘기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어떤 그 감각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의식하든 못하든 중학교 때 막 해봤으니까 그런 거지 지금.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정식화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Q는 틀렸다는 얘기는. P는 맞고 Q는 틀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Q에 대한 진술이 뭔가요? Q의 정의가 P 다음에 첫 번째 시행에서 흰공이 나왔을 때야. 흰공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시행에서 흰공이 나왔을 때 그게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얘기했었죠. 여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썼을 확률. 그럼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시행에서 흰공이 나온 것을 전체 집합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지? 원래 전체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흰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Q를 구하기 위해서 Q라는 것은 이런 거 내가 이렇게 약칭을 해볼게요. 첫 번째 시행에서 흰공이 나왔을 때, 첫 번째 시행에서 흰공이 나왔을 때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 여학생을 뽑았을 때 안경 쓴 학생일 확률,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여학생 그 중에서 안경 쓰는 거니까 그거는 여학생이면서 동시에 안경 쓰는 거잖아요. 응?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전체가 첫째 시행에서 흰공이 나온 것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구할 것은 첫째 시행에서 흰공이 나오고 동시에 이걸 여러분 교집합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동시에 and라는 의미, 교집합의 의미.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쓸게. 교집합으로 쓸게. 그러니까 곱사건입니다. 이 사건. 첫 번째 시행에서 흰공이 나오고 동시에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이 나오고요. 이 동시가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함께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발생하고 저것도 발생하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우리가 P 값으로 구했으니까 얼마였어? 45분의 19였으니까 이건 뭐겠어요? 자동으로 결정되죠. 45분의 26. 왜냐면은 검은 공하고 흰 공 나올 확률은 합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첫 번째 시행에서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사실 무슨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사건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면 상관없는 거예요. 아, 합이 1이니까 빼주면 되겠구나. 그게 바로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답안지 쓰는 말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뭐 공식화된 바를 여러분이 답안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식이 맞게 쓰여지면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45분의 얼마였어? 26이라는 건 26 맞습니까? 그죠? 45분의 26 맞죠? 그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뭘 구하면 되는 건가요? 이제 분자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흰색을 뽑고 동시에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그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뽑았는데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뽑는다. 근데 뭐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이 독립이 아니야. 영향을 미쳐. 왜? 공을 다시 집어넣는다면 독립이 되겠지. 영향을 안 미치겠지.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공을 안 집어넣습니다. 거기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흰 공이 A에서 나왔냐 B에서 나왔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고 뭐 AND 교집합 기호를 내가 병행해서 써볼게요.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냐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 A를 선택해 가지고 흰 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흰 공이 하나 빠졌겠죠. 그러면 A에서 하나 빠졌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에다가 첫 번째 시행에서 B를 선택했는데 거기서 흰 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B에서 흰 공이 하나 줄어들겠지. 이렇게 되면 A는 그대로 있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 이 그림처럼 보네.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요게 되는 것이죠. 요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 A를 선택해서 그리고 흰 공을 뽑을 확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첫 번째 시행에서 A를 선택할 확률이 9분의 4. 알겠죠? A를 선택할 확률이 9분의 4. 그 다음에 A를 선택했는데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개 중에 4개니까 5분의 4가 되겠네요. 네? 5분의 4.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시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두 번째 시행을 하냐면은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보고요. 어떤 상태에서 두 번째 시행을 하냐면은 A에서 지금 흰 공이 하나 빠져 있는 상태니까 어떤 상태? A에 검은 공이 하나 있고 흰 공이 원래 4개 있었는데 하나가 줄어든 거라. 그렇죠. 그다음 B에는 원래 상태 그대로 있죠. 검은 공이 3개였나? B에 검은 공이 3개가 있고 흰 공이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시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시행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라는 것이 P하고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지. 왜냐하면 첫 번째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니까 독립이 아니어서.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뽑으려면 어떻게 되세요? 일단 또 주사위를 3개를 던져가지고 A를 선택할 확률이 그래 구분 상관이야. A를 선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 4분의 1. 그 다음 주사위 3개를 던져가지고 B를 선택할 확률은 9분의 5죠. B를 선택한 상태에서 검은 공을 뽑을 확률 5분의 3. 여기 되는 것이죠. 되겠죠? 여기에다가 다음 첫 번째 시행에서 B를 선택해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첫 번째 시행에서 B를 선택할 확률이 일단 9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를 선택했어. 그럼 B를 선택했을 때 흰 공을 뽑을 확률은 5개 중에 2개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라는 얘기는 어떤 상태? A는 그대로죠. A는 검은 공 1개, 흰 공 4개 그대로 있고 B에 흰 공이 하나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은 공 3개고 흰 공이 2개였는데 지금 하나가 없어진 상태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시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뽑는 것은 일단 9분의 4의 확률로 A를 선택하고 A를 선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분의 5의 확률로 B를 선택하고 B를 선택했을 때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 계산해 보면은 이게 270분의 73이든가 맞습니까? 이게 270분의 7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은 45분의 26이 분모로 들어가고 요 270분의 73이 분자로 들어가야죠. 분자로. 근데 여러분 답안지를 보니까 여기 분자만 써놓고 이걸 Q라고 한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마침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 아까 예를 들어보면은 여학생하고 남학생하고 그 다음에 안경 쓴 학생하고 안 쓴 학생하고 1명, 2명, 3명, 4명 했을 때 여학생을 뽑았을 때 그 중에 그 학생이 이제 안경 쓴 학생이었으면 4분의 1인데 이것을 그냥 안경 쓰고 여학생에서 안경 쓸 확률 10분의 1이네 그렇게 생각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는 말이지. 되겠죠? 그래서 이 270분의 73이라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뽑고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 검은 공을 뽑고 그 확률입니다. 그 확률. 근데 여기서는 물어본 게 첫 번째 시행에서 흰 공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죠. 뭐뭐 했을 때 그게 전제가 바뀌는 거예요. 전체 지표가 바뀌는 겁니다. 그게 조건부입니다. 조건입니다. 뭐뭐 했을 때 조건부. 항상 표현이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뭐뭐 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떻게 되나요? 9, 5, 4, 15, 9, 3, 27. 이게 6배죠. 이게 6배가 되는 거니까 이거 다 나누는 게 6배가 되는 거니까 요게 6, 26, 30, 156분의 73. 이게 이제 최종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자면 이게 무슨 문제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조건 확률 문제인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여기 이 중간중간에 나왔던 요소들 보면은 요거 경우의 수부터 계산이 돼야죠. 전체 216가지 중에서 이 최대 최소 차가 2인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의 기초에서 이제 수학적 확률을 얘기를 해줘야, 그래서 합쳐서 이제 9분의 4인이 나와야 그 다음 논의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에도 사실은 조건부 확률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P를 구할 때도 약간의 조건부 확률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고, Q는 정말 문제 전체가 조건부 확률이죠. 그런 셈입니다. 그럼